오늘 모사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8개의 종목들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이 중에서 오늘의 우승 종목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김동호 매니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호입니다. 네, 8강전 토너먼트부터 오늘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대결입니다. 이지케어텍 그리고 TCC 스틸이 제시가 됐습니다. 이지케어텍 같은 경우에는요. 의료 정보 시스템 전문 업체고요. 클라우드 HIS를 이번 달에 공개한다라는 소식에서 상승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두바이에 현지 법인을 설립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2%대 강세를 띠고 있고요. TCC 스틸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관련주로도 엮이고 있고요. 전기 주석 강판 등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로 김종구 시청자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지케어텍 그리고 TCC 스틸 어떤 종목이 더 강할까요? 네, 일단 뭐 이지케어텍은 지금 그 대표적으로 이제 저가 이탈을 하는 헬스케어 섹터, 바이오 섹터, 그리고 또 제약 섹터입니다. 이쪽은 앞으로 10년간 3년 정도 저는 뭐 조정이 계속 좀 이어질 것이다. 올라온다면 그것은 반등에 그칠 것이고 지수가 강세를 보인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섹터, 이쪽 섹터이기 때문에 이 승자나 이쪽 목록에서는 제외하고요. TCC 스틸입니다. 최근에 이제 니켈 가격이 급등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것도 이제 니켈이나 주석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종목인데 오늘은 이제 여기 보이다시피 이 자리에 원래 강한 저항이 있습니다. 넘어가려면 여기서 지난 고점에 있었던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제 급등을 했습니다만 넘지 못한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 이 거래량도 좀 작은 종목이라서 매매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간까지 거래된 거래 규모가 3,800만 원입니다. 따라서 뭐 어쨌든 차트나 뭐 이런 부분들 또 이 종목이 PBR 0.3 정도 레벨이 있기 때문에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매매하기 까다로운 그런 종목이라는 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상대적으로는 그래도 조금 전에 봤던 이지케어텍보다는 TCC 스틸을 그 승자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지케어텍보다는 TCC 스틸이 더 괜찮다 하지만 매매하기 까다로운 종목이니까 좀 주의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대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애경유화였고요. RFHIC가 함께 붙게 됐습니다. 애경유화는 오하임 시청자님의 종목이고요. 아시아나항공 예비 입찰일이 드디어 오늘로 다가오면서 아시아나항공의 인수에 적극적으로 차려 인사를 밝혔던 애경유화를 꼽아주셨습니다. RFHIC는 유명하죠. 5G 투자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고 있고요. 5G 통신 장비주 워낙 요즘 흐름이 굉장히 견조한데요. 이 종목들 중에서 승자는 어떤 종목들일까요? 네, 일단 뭐 애경유활은 뭐 뉴스나 이슈적 관점에서 보신 것 같은데 트렌드를 보십시오. 뭐 이 종목은 사실은 이 중국 관련 종목들은 중국의 성장률이 2010년 정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둔화되기 시작해서 올해는 5%대까지 이제 성장 둔화 계속되는데요. 중국의 고성장이 멈추게 되면서 중국 관련 종목으로 각광을 날렸던 소재 산업재, 애경화는 이제 소재 화학 쪽에 속하는 그런 회사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소외 과정이 불가피하고 산업 구조 조정이 진행되는 업종이 또 화학, 조선, 철강 이런 그 소재 관련 업종들 그리고 또 관련한 산업재 쪽에서 뭐 기계라든지 중장비라든지 조선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이런 쪽도 역시 구조 조정 진행되는 산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쪽은 가급적 그냥 관심 종목을 좀 제외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따라서 이 종목과 이제 상대하게 되는 종목은 이제 RFHIC인데 단 이게 이 종목이 상대적으로 이기긴 이겼지만 지금 3은 물릴 수 있는 자리예요. 채널 상단에 걸려 있고요. 이런 종목은 지금 자리는 따라가기는 좀 곤란하다. 하지만 워낙 지금 애경유화 같은 종목이 트렌드에서 뭐 소외되는 그런 쪽에 있기 때문에 그 물리더라도 추세 살아있는 RFHIC가 상대적으로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애경유화 이런 종목은 이렇게 횡보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악재 터지면 쭉 밀려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승자를 RFHIC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5G 통신 장비주 RFHIC가 선택이 됐는데요. RFHIC 수급 상황 보면요. 외국인들이 오늘로 4거래일 연속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 계속해서 이어질까요? 글쎄요, 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화웨이와 과거에 이제 거래를 한다는 이유로 이 종목이 여기 급락을 했었다. 요즘에 실적이 뭐 잘 나오는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올라왔는데 어쨌든 이 종목이 5G 쪽과 관련해서 어제 이제 KMW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시장 분위기를 쭉 끌어올린 그런 상황인데 오늘은 좀 주춤하고 있죠. 예, 그래서 그런 요소가 좀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좀 익절이나 이런 부분을 타이트하게 갖고 가라. 그래서 오늘 저가가 지나는 자리 3,800원, 38,000원 정도 전후가 이탈이 되면 일단 익절을 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이 5G 쪽에 있는 종목이 뭐 우량주, 완전 1등주라면 이 빨간 선 이 자리를 이제 저는 소위 가출 지역이라고 부르는데 우주 돌파라고 부르는데요. 짧은 단기 우주 돌파가 이렇게 진행된 이후에는 항상 익절을 두고 가야지.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끌어당겨 놓고 여기 십자 한 2개 만들고 급락시켜 버리면은 낭패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시기 바라고 통신 장비 쪽도 사실 뭐 5G라고 하는 건 트렌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5G, 6G, 7G 뭐 계속 안 나오겠습니까? 계속 나오는 그런 과정들이 이어지면서 통신 장비 업체들도 내부 순환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순환이 진행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그 섹터 내에서도 실적이 강한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주도주들이 형성되면서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제 좀 그 KMW 포함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종목 여기서는 좀 추격하기는 좀 부담스럽다. 하지만 어쨌든 두 종목의 승자는 RFHIC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RFHIC 일단 익절 라인 터치한 것 같다라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세 번째 대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경 하이테크 그리고 ENF 테크놀로지가 맞붙게 됐습니다. 세경 하이테크는요, 윤여민 팀장이 골라준 종목이고요. 고부가 가치 데코필름 및 채택 증가세에 힘입어서 상승세를 점치고 있습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주이고요. 그라데이션 효과가 가능한 필름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필름이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다라는 소식이고요. 이어지는 종목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 호실적이 전망되고 있고요. 또 불화수소 국산화 기대감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두 종목 중에서는 어떤 종목 선택하실까요? 네, 일단은 그 두 종목 모두 나쁘지 않습니다. ENF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도 이 종목도 이제 그 반도체나 또 이 디스플레이 쪽에 소재를 생산을 하고 있고 불화수소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여력이 되는 그런 종목이지만은 상대적으로 요즘에 조금 뭐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또는 솔브레인이라든지 이런 종목보다는 조금 경쟁력이 좀 처진다라는 그런 흐름 때문에 상승 탄력도 좀 약한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이제 불화수소지만 2차 전지 쪽도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2차 전지 비즈니스 관련 종목들이 안 좋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이 더딘 쪽에 그 사업 구성의 포인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가긴 가더라도 천천히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종목 모두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세경 하이테크입니다. 신규 새내기 종목이지만은 지금 밸류나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PER이 제가 요즘에 이제 기술주 쪽에 PER 3점 얼마 본 적이 없는데 이 종목의 PER이 3점 얼마가 나오더라고요. ROE는 대략 36 정도, 내년도 예상 ROE도 32 정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는 이 종목이 지금 새내기였기 때문에 이러고 있지만 또 조만간에 베트남 증설이 또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증설이 되는 그런 회사들은요 항상 실적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절대 저평가 영역에 있는 몇 안 되는 그런 그 실적주이면서 또 이제 여러분들 이 세경 하이테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좀 낯선 그런 종목이지만 이게 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폴더블 폰 관련한 핵심 소재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데다가 실적도 좋고 또 앞으로 성장성도 또 뛰어난데 증설도 예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앞으로도 상당히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어서 세경 하이테크를 두 종목의 승자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경 하이테크 새내기 주지만 굉장히 앞으로가 기대된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요. 계열사를 통해서 이 삼성전자
삼성전자에 중국산 불산을 공급하겠다라는 소식을 알리면서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네. 이 불산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고요. 네. 또 삼성전자의 수혜를 볼 수 있을지 네. 시청자분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일단 ENF 테크놀로지는 당연히 그 관련한 그런 흐름에 도움을 받겠지만 네. 우리가 너무 이슈적인 부분에 치중하면 안 돼요. 이 불화수소 기껏 공급해가 몇 푼 안 돼요. 네. 이게 뭐 무슨 이 회사가 완전히 단기적으로 불화수소 공급한다고 환골 탈퇴해서 대박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슈적 관점에서 워낙 정치적 측면에서 이슈가 부각됐을 뿐이지 실제로 기업이 소위 수익으로 연결이 돼서 수혜를 입게 되는 부분은 얼마 안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뭐 기껏 해봐야 많아야 2천억. 근데 이 ENF 테크놀로지의 지금 매출액을 이렇게 보시면 연간 기준으로 보시면 한 5천억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 뭐 제가 말씀드린 2천억이 1년에 2천억이 아니라 쪼개 놓고 보면 뭐 1년에 한 500억 또는 뭐 700억 이 정도 갖고 이 종목이 폭등할 수 있을까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ENF 테크놀로지의 지금 그 흐름을 이렇게 보면 삼성전자는 당연히 뭐 도움을 받겠죠. 어쨌든 불화수소라는 것을 써야 될 테니까요. 반도체 시각 공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종목을 올해 예상 PR이 7배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렇게 아주 저평가됐다 이렇게 볼 수 없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대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대결은요, 나무가와 한화케미칼이 붙게 됐습니다. 이 나무가는요, 정헌정 하나투자증권 과장이 선정했고요. 이 카메라 서플라이 체인 내에서 최선호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한화케미칼은 염승환 차장의 종목인데요. 태양광 설치 수요 증가와 낙폭과대 매력으로 이 종목 추천을 했습니다. 나무가와 한화케미칼 중에서는 어떤 종목 가져가야 할까요? 일단 제가 판단할 때는 이 하나케미칼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 관련 소재 종목들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꿋꿋하게 이제 뭐 이런 종목들 가끔씩 이제 소개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낙폭이 컸기 때문에 올라오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은 과거 이제 중국의 고성장이 진행되는 시기로 우리 증시가 많이 올랐던 게 2003년 이후거든요. 지금 대략 15년 정도가 지났고요. 이제 더 이상 중국이 고성장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중국 관련 종목으로 많이 갔던 화학이나 철강 소재 관련 종목들하고 또 중장비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런 건설이나 이런 섹터들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이고요. 더불어 중국 관련 소비재주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의 고령화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소비 수요가 크게 늘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서 관련 종목들에 좀 보수적으로 보자고 하는 건데 이 한화케미칼에 대한 그 차트 분석을 잠깐 제가 해보니까 역시 뭐 아까 조금 전에 봤던 그 애경유화라든지 이런 종목과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러면 한화케미칼이라고 하는 이 종목이 어떤 로케이션에 있는지를 보시면 지난번에 이제 6, 7월에 한번 반등을 좀 해서 이 장기적으로 이제 하방 영세를 보여 여기 이격이 크니까 이 이격을 줄이는 과정들이 지루하게 한 6개월 진행됐고요. 이게 끝나고 나니까 기다렸던 매물이 쏟아지면서 전저점까지 또 내려왔거든요. 물론 여기 더블바텀이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반등에 그칠 거예요. 2만 원 정도 정도밖에 안 보이니까 참고하시고 주식은 트렌드가 우상향하는 그런 종목을 무릎이나 저점에 사서 그 목표치, 대세 목표치까지 가져가야 큰 수익을 나는데요. 이런 종목은 올라오면 이제 반등에 때리고 나와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라고. 지금은 지수 저점권이라 하더라도 이 지수하고 비슷하게 차트가 나타난 종목 들을 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지수 저점을 예상하고 주도주들은 대부분이 막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50일 신고가에 간 종목을 더 중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이고 또 스토리상으로도 구조 중 대상 산업이 화학이나 이런 쪽이기 때문에 제 판단은 이 종목보다는 이 종목과 이제 그 경쟁을 하는 종목이 나무가인데요. 이름이 좀 그렇지만 이 나무가 뭐 좋죠. 그래서 나무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화케미칼과 나무가 중에서는 나무가가 선택을 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8강전 대결 치러봤는데요. 4종목이 다음 라운드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첫 번째 우승 승자는요. TCC 스틸이었고요. 두 번째에서는 RFHLC가 이겼습니다. 이어서 펼쳐진 종목에서는 세경 하이테크가 준결승에 올라갔고요. 나무가 역시 선택을 받게 됐습니다. 이제 4강 매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CC 스틸 그리고 RFHIC가 붙었습니다. 어떤 종목이 이길까요? 네, 일단 RFHIC는 아까도 언급드렸습니다만 이게 목표치에 꽉 차서 잘못하면 물린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위험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종목보다는 상대적으로 TCC 스틸은 아직도 여기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는 게 차트상으로 보이죠. 얘는 요만큼 남아 있지만 보시다시피 얘는 여기 가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여기 잘못하면, 삐끗하면 이제 손실을 날 수 있는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자리상으로 기대 수익 측면에서 TCC 스틸을 승자로 선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종목의 승자는 TCC 스틸이 차지했습니다. 그럼 다음 두 종목도 보도록 할게요. 세경 하이테크 그리고 나무가가 붙게 됐습니다. 결승에 진출하게 될 텐데요. 어떤 종목이 이길까요? 네, 일단 나무가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종목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멀티 카메라라든지 이런 내용들 나오면서 이 관련 섹터의 카메라 모듈 만드는 회사를 많이 가긴 했는데 이게 그 어쨌든 그 과거만큼의 그런 파괴력을 보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 이 경쟁이나 이런 부분도 계속 좀 치열한 그런 상황들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나무가의 이제 올해 실적이 좀 좋다 하더라도 그래봤자 네, 지금 이 조금 전에 이제 보셨던 세경 하이테크는 예상 PER이 내년도 예상 PER이 얼마나 나오냐면 3배 3점 얼마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나무가라는 종목은 이게 올해 예상 PER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지금 세경 하이테크고요. 나무가라는 종목은 이제 보면 올해 이제 예상 PER을 이렇게 보면 22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이제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그 지금 상대적으로 좋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매출액 3,700억 정도 매출에 영업이익 100억이면 글쎄요, 뭐, 그렇게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밸류상으로. 기술주라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의 예상 PER이 뭐 내년도에는 조금 떨어져서 PER 6배 이런 정도 나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측면으로 봐서는 썩 좋은 종목이라고만 얘기하기 어렵게 평범한 종목이라고 봐서 두 종목의 승자는 세경 하이테크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아까 잠깐 보셨습니다만 이 종목은 이 ROE가 36 정도 나올 정도니까요. 뭐 사실 펀더멘탈로 봐서는 나무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 승자는 세경 하이테크로 하겠습니다. 네, 세경 하이테크가 선택을 받게 됐습니다. 결승에 진출하는 두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승에 진출하는 종목들은요. TCC 스틸 그리고 세경 하이테크입니다. 마지막 결승전 바로 치러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이 제일 강할까요? 네, 뭐 일단 지금 자리로 봐서나 펀더멘탈로 봐서나 뭐 기대 수익으로 봐서나 뭐 이 승부는 명확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특히나 지금 시장에 오늘 지수가 많이 오르지 않지만은요, 제 판단으로 오늘 움직이는 종목도 굉장히 많고요. 시장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예, 이것은 앞으로 장에 이제 지수 자체는 미중 무역 전쟁에 이제 휴전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 속에 최근 들어서 어제 유럽 증시도 올랐고요, 중국 증시도 어제 1.3%나 올랐.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도 어제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런 연속되는 흐름이 악재들이 적어도 이제 한국 증시가 빠졌던 요인은 작년에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잇따르면서 1차로 빠졌고요. 작년 5, 6월 이후에 하반기부터는 미국의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서 이제 빠졌거든요. 그런데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그런 그 트렌드 자체는 꺾여서 미국의 FRB가 지난달에 금리 인하를 했고요. 그리고 또 어제 유럽 증시가 올랐던 이유는 이달 12일 날 유럽 그 은행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양적 완화에 대한 언급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시장이 큰 바닥에 나오면 지금 10년 대바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항상 그 과거 2008년도에도 그랬고요. 대바닥에서는 FRB가 먼저 신호를 준다. 금리 인하로 신호를 준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은 굉장히 그 좋은 자리에서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 세경 하이테크 같은 좋은 종목들 지수가 큰 바닥일 때는요 부실주나 잡주를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1년, 2년 지속 상승 가능한 업황이 앞으로도 좋고 비전 있는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포트에 넣어둬야 돼요. 그게 이제 샘플이 세경 하이테크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우승 종목은 세경 하이테크로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가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세경 하이테크가 오늘의 우승 종목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가격 전략도 한번 세워볼게요. 네, 이 종목 가격 전략은 뭐 32,000원 정도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치는 지금 뭐 1차 목표 여기 정고점은 반드시 보이니까 여러분들 요 자리예요. 36,000원 자리 언저리인데요. 여기까지는 반드시 간다. 그다음에 간 다음에 혹시 이탈하면 뭐 익절을 하시고 추가로 목표치 한 42,000원까지는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PER이 지금 3배, 뭐 4배를 왔다 갔다 하는 데다가 ROE 36이기 때문에 만약 기술주를 한다 하더라도 이 밸류를 신경 쓰는 그런 투자자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 종목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신규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뭐 이 세 종목이 새내기라고 해서 부실한 거 아니거든요. 최고의 종목 중에 하나가 그렇고 이 종목 특히 최근에 폴더블 폰 출시가 임박해 있기 때문에 관련 수혜주기도 해서 이슈도 좋기 때문에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3만 원 정도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세경 하이테크 매수가 32,000원, 목표가는 42,000원으로 잡아봤고요. 손절가는 3만 원을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무료 방송 하시나요? 네, 일단 오늘 4시 무료 방송합니다만은 잠시 후에 또 김동호의 애프터가 10시 10분부터 문자 샵 2034 김동호라고 보내주시면 저랑 이제 친구가 되고 친구 되신 분들 카카오 TV를 활용한 공개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공개 방송 내용은 지수의 앞으로 방향 그리고 10년 동안에 우리 시장을 주도했던 소비재주들의 하락 몰락이 진행되고 앞으로 떠오르게 될 산업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진화 산업의 핵심 산업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잠시 후 10시 10분에 말씀드리고요. 또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오후 4시부터 무료 방송이 진행되니까 그때 오셔가지고 이 10년 내바닥에 왔을 때는요 종목 허접한 종목 사는 게 아니라 좋은 종목 앞으로 10년, 20년 갈 수 있는 최고의 종목들을 사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전략 말씀드리니까 많이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10시 10분에 일단 김동호의 앱도 시작합니다. 많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MBN골드 김동호 매니저와 함께 오늘 모사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